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 밴쿠버 이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밴쿠버를 떠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점이었던 느려도 너무 느린 의료 체계가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100% 무상 의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암 환자라던가 혹은 크고 작은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수술비, 진료비 등 뭐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몇천만 원 이상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모든 비용이 무상이라는 겁니다. BC주를 제외하고 현재 타주의 경우에는 100% 전액 무상이고요. BC주 정책 발표 후에 내년부터는 BC주도 전액 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김병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길게 투병하는 경우, 혹은 이제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생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생활비 보조라던가 간병인 이렇게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상 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요. 최근 BC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기로는 유학생의 경우 무상 의료, 즉 이제 보험료 면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음 달, 즉 9월 달부터 납부 의무를 제도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약 한 37.50센트 정도인데 내년 1월부터는 75불 정도로 부담해야 하고요. 로컬 사람일 경우에는 내년부터 전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연, 너무 깨끗해서 숨만 쉬어도 폐병이 없어질 것만 같은 공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연, 먼지 이런 대기 오염이 한국이 심하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죄송하리만큼 여기서는 오염 걱정 전혀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라이온스 게이트 브리지를 건너고 다니는데 바다, 산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계절마다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출퇴근할 때. 그래서 늘 생각해요. 내가 이 뷰 때문에 밴쿠버를 떠날 수 없다고. 그 정도로 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남들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겨울에 더워서 뭐 반팔 티셔츠나 조리 신발을 신든 여름에 춥다고 패딩을 입든 뭐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뭐 쇼핑을 하든 혼자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든 뭐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뭐 백화점에 가더라도 이제 반바지에 모자 하나 쓰고 뭐 조리 신발 끌고 가도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례로 저희 병원에 환자분이 밴쿠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 사장이 있는데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이분이 사장님인 줄. 옆동에 사는, 옆집에 사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소박하셔요. 그 정도로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저는 여기 살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지 않아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등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녀들이 그냥 공립학교에 갈 경우에 공립학교가 모두 무상이다 보니까 무료로 영어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전반적인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국인 부모님들은 영어를 빨리 늘게 하겠다고 한국말 사용을 아예 금지시키고 뭐 어딜 가서든 영어만 시키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크고 온 아이들의 경우는 괜찮을지 몰라도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금방 한국말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한국말도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족 중심의 생활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친구 지인들과 홈파티라던가 뭐 펍에서 간단히 한잔 하는 정도는 제외하고, 여기서는 직장에서 이제 회식 문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회식 문화 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만 져도 거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 정도는 제외하더라도 거리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직장이 끝나면 다들 집으로 직행하는 게 대부분의 여기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캐나다 남자들 혹은 이제 캐나다 이민 오게 된 남자들이 좀 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놀거리들이 여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놀거리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뭐 캠핑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이건 아마 도시마다 주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한인마트도 도시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한인 식당들이 엄청 많아서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식 먹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이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인 식당 덕분에 제가 이 이민 생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일곱 번째로는 밴쿠버 여름 날씨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비가 오건 말건 밴쿠버 여름은 그냥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이렇게 찝찝한 날씨가 아니라, 짜증나게 더운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맑은 날씨, 뭐 이런 쨍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30도, 여름에 한여름이라도 30도 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한 25도에서 28도 정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은 날씨예요. 이제 정말 여름에 따로 휴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밴쿠버 근교로 이제 호숫가나 산이나 바다가 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 시즌에 맞춰서 여행을 한번 오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복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높은 텍스율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텍스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의료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가정에는 렌트비 지원이라던가 임대 아파트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이렇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산후휴가 갈 경우에 1년 동안 내가 받았던 월급의 55%를 받으면서 쉴 수가 있고요. 또 육아수당도 뭐 소득이나 자녀 수나 자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에 자녀당 뭐 300불에서 500불 정도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여자들, 특히 임산부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호합니다.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아마 젊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탈 때도 보면 장애인들, 노약자들, 유모차 자리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앞자리 쪽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앉아 있다가도 해당되는 사람이 탑승을 하면 이게 우르르 일어납니다.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 타야 되니까 내리라고, 다음 버스 타라고. 사람들이 아무 컴플레인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당연한 듯이 양보를 해주고 다음 버스로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딜 가도 이제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여기 사람들이 크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여기는 다민족이 많아요.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나라가 자체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도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하고, 또 견해가 딱히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던가 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 거 외에 내가 원하고 의지가 있다면 다른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나 직장에서나 정말 여러 민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뭐 그 나라의 특색이라던가 문화까지도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뭐 히말리아, 인도,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베트남, 뭐 각각의 각종 종류의 각 나라에서 온 음식들을 굉장히 그 현지인들이 만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